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회전체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교과서 221페이지 펴주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학교에서 입체 도형 중에 배웠던 거가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는 다면체였어요. 다면체. 다면체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면이? 네, 맞습니다.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우리가 다면체라고 했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뭐였죠? 맞아요. 여기다가 정 붙여서 정다면체. 그래서 정다면체 우리 만들어 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회전체입니다. 자, 물론 회전체와 다면체가 섞인 그런 입체 도형도 많지만 일단 회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말 그대로 회전체는 무엇이냐 하면, 자, 보시면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자, 이 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축으로 해서 한 바퀴 뺑 돌려서 생기는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하고, 이때 축으로 사용한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한다 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위에 보이면 지금 여기 직사각형이 하나 있죠. 자, 직사각형을 여기 한쪽 모서리, 한쪽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축으로 해서 한 바퀴 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네, 맞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이거는 뭐다? 바로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를 우리가 원기둥이라고 합니다. 원기둥. 그 다음, 자, 두 번째, 삼각형을 또 이번에는 삼각형의 한 변, 요 변을 이렇게 축으로 해서 한 바퀴 뺑 돌려요. 자,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올까? 이거 한 바퀴 뺑 돌리면 맞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를 원뿔이라고 합니다. 뿔 모양으로 생겼어. 원뿔. 그 다음 마지막, 자, 반원. 자, 반원을 이렇게 생긴 반원을 지름을 축으로 해서 뺑 돌리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회전체인 바로 뭐가 나오냐면 구가 나오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뭐 회전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우리가 원기둥, 원뿔, 그리고 구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회전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제 한 가지 알아둘 게 있는데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자, 이렇게 돌리는 요선 기억나시죠? 이걸 뭐라고 한다? 네, 이거는 회전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회전축을 해서 돌렸을 때 이 회전체의 바깥쪽에 있는 요 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모선이라고 해요. 모선. 그러니까 회전체에서 자, 돌리기 전에 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옆에 부분, 여기가 바로 모선이 됩니다. 이거를 모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선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원기둥에서는 이렇게 직선 모양, 그 다음에 원뿔에서는 이게 모선이 되는 거죠. 모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구에서 선생님 그럼 모선이 뭡니까? 모선이 그럼 반원을 모선이라고 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구에서는 모선이라는 얘기는 쓰지 않습니다. 원뿔과 그 다음에 원기둥에서는 모선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다른 구에서는 모선이라는 얘기는 쓰지 않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교과서에 각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자, 상상의 나래를 펴서 잘 그려봐요. 회전체. 선생님과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네, 회전체 그려볼게요. 자, 회전체를 그리는 방법은 뭐 아주 정확하게 그리긴 사실 어렵죠. 그냥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가장 편하게 그리는 방법은 자, 꺾인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자, 위쪽은 어떻게 될까요? 위쪽은 원뿔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뿔 그리시고 뒤에 숨겨진 부분. 자, 아래쪽은 원뿔을 거꾸로 한 거. 그렇죠?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물론 이렇게 모선을 그려줘도 되고 뭐 모선을 그려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고. 두 번째, 이건 어디를 중심으로? 그렇죠. 여기 꺾인 선, 여기죠. 위쪽은 뭐가 될까요? 위쪽은 마찬가지로 원뿔을 그려주면 되겠죠. 아래쪽은 자, 이 부분을 돌리는 거니까 뭐예요? 원기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는 위에 부분은 뭘까요? 조그만 원기둥 이렇게 생기겠네요. 그렇죠? 원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어떻게 된다? 조금 어렵긴 한데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항아리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항아리 모양 이렇게 돼서 밑에는 이렇게 되겠네. 이런 모양의 회전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 회전체들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회전체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체 중에 아까 원뿔 기억나시죠? 자,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다. 우리 각뿔에서도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각뿔 기억날 거예요. 각뿔에 기억나시죠? 각뿔을 자르면 뭐가 됐죠? 아래쪽은 그렇죠. 각뿔대가 생겼죠. 마찬가지예요. 원뿔을 자,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르면 위에 부분은 조그만 원뿔이 나오고 위에 부분 당연히 원뿔이고 아래 부분 남는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뿔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뿔대에서는 각뿔대와 똑같이 자, 위에 있는 이 원, 조그만 원, 아래에 있는 원 두 개 다 뭐라고 하냐면 둘 다 밑면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모선은 요게 되겠죠. 모선, 옆쪽에 있는 모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옆면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두 밑면 사이에 수선을 그었을 때 이 길이를 뭐라고 한다? 높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그려보자. 자, 이거 그리면 어떻게 될까? 그냥 여기다 곧장 드릴게요, 쌤이. 자, 어떻게 될까? 그렇죠. 원뿔 되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되고 옆에는 이렇게 될 거고 밑에는 이렇게 원뿔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일까? 높이는 그렇죠. 높이는 그대로 4cm겠죠. 높이는 4cm인 원뿔대가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체에서 이제 우리가 잘랐을 때 면이 어떤 면이 생기는가를 한번 볼게요. 자르는 면. 자, 일단 회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자, 보시면 자,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 자, 회전축의 수직이. 회전축이 어떤 건지 알죠? 회전축의 수직이 되게 이렇게 가로로 자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로 수직이 되게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면 단면은 뭐가 생긴다? 당연히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원이 생기겠죠. 위에서 자르면 조그만 원, 밑에서 자르면 큰 원이 생길 거고 마찬가지로 구도 자 가운데 자 구의 중심에서 자르면 가장 큰 원이 생길 거고 위에서 자르면 이렇게 조그만 원이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위에서 자르면 조그만 원, 밑으로 갈수록 큰 원이 생기겠죠. 밑에서 자르면. 어쨌든 자 단면은 모두 뭐가 생긴다? 원이다.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모두 뭐가 생긴다? 원이 생긴다. 크기가 다양한 원이 생기죠. 자, 이번에는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을 보겠다. 자, 반대예요. 아까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이고 이번에는 뭐다?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세로로 자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잘라라. 자, 그러면 각각에 따라서 다 다른 도형이 나오죠. 지금 원기둥 같은 거는 뭐가 나옵니까? 원기둥은 직사각형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원뿔 같은 경우는 세로로 쭉 자르면 뭐가 나올까?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지. 이렇게. 자, 물론 원은 뭐 어디로 잘라도 다 원입니다. 아니 구는 어디를 잘라도 다 원. 자, 그 다음에 원뿔대는 뭐가 나올까? 원뿔대는 그렇죠. 이런 사다리꼴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도형에 물론 다 다른 도형이 나오긴 하나 자 특징이 하나 있어. 어떤 특징이냐면 자 어떤 걸까? 네. 자 반으로 잘랐을 때 합동이에요. 자 이쪽과 이쪽이 똑같아. 이런 도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런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다 라고 얘기해. 선대칭 도형. 그래서 이 직사각형도 자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똑같아. 선대칭.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회전축 기준으로 해서 양쪽 똑같아. 선대칭. 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요것도 사다리꼴인데 이렇게 해서 등변 사다리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대칭 도형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도록 하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지금 회전체의 성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자, 지금 방금 설명한 거예요. 회전체의 성질, 뭐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자,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는 뭐다? 항상 원이다. 수직, 가로로 잘라라. 가로로 자르는 얘기야. 가로로 잘라라. 원이다.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하는 정면으로 잘라라. 세로로 잘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모두 합동인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도형이다. 합동인. 그죠? 회전축을 포함하면 모양은 다 똑같겠죠. 자, 요거 꼭 알아두시고 밑에 있는 문제 3번, 문제 4번 그리고 확인하기까지 다 풀어보도록 하세요. 지금 바로 하세요. 교과서에 푸시면 됩니다. 자, 다 푸셨죠?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 3번. 회전시킨 평면 도형과 회전축을 그리시오. 자, 문제 3번. 지금 이 도형은 원기둥 안에 구멍이 뚫려 있네. 우리 이런 거 볼 수 있지. 두루마리 화장지. 그죠? 두루마리 화장지 모양이야. 자, 이게 지금 회전축은 어딜까? 회전축은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안에 있겠죠. 회전축. 안에 그릴 수 있어. 회전축이고. 자, 그러면 이거는 뭘 돌려서 생긴 도형일까? 그렇죠. 간단히 그리자면 회전축이 있고 구멍이 뚫려야 되니까 가운데 비워놔야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직사각형.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 자, 요거를 돌리면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그죠? 자, 됐고. 자, 이번에 2번.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라. 자, 아까 회전축의 수직이면 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구멍이 있네. 그럼 어떻게 될까? 그쵸? 원 안에 구멍. 이렇게 도너츠 모양 되겠네. 그죠? 그 다음 이번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 이건 어떻게 될까? 아까 말했듯이 선대칭 도형이니까 사실은 여기 아까 그렸던 거 이렇게 반대쪽에 똑같이 하나 더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자르면.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수연이와 지영이가 설명한 회전체를 골라라. 자, 수연이 뭐라고 했나? 단면은 항상 원이야. 회전체의 단면은 항상 원이야. 자, 이 단면이라는 거는 뭐 수직이든 뭐 수직이 아니든 아니면은 뭐 회전축을 포함하든 무조건 단면이 원이 되는 건 뭘까요? 맞습니다. 구죠, 구. 수연이가 얘기하는 건 구입니다. 뭐 작든 크든 구는 어디를 잘라도 항상 원이 나오죠. 그 다음 지영이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모두 크기가 같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다른. 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어. 근데 회전축의 수직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원인데 그 중에서 모두 크기가 같은 원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뭘까? 그쵸? 그거는 바로 원기둥이 되겠죠. 지혜가 얘기한 거는 원기둥이 되겠습니다. 확인하기 1번. 자, 이번에는 직각삼각형 ABC가 있는데 회전축을 다 바꿨어.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 AB, O, AB 여기 이거 여기 기준으로 돌려.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직접 그냥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이런 모양. 됐나? 1번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BC. BC는 어디예요? 여기를 회전축으로 돌려. 자, 이건 어렵지 않네. 이건 이렇게 돼서 이런 원뿔 모양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 AC. AC 뭐 이것도 어렵지 않네. AC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이게 회전축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라는 원뿔 모양이 되죠. 자, 그 다음 구를 평면으로 자를 때 단면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 아, 이거 간단하다. 어떻게 하면 될까? 구의 중심이 그렇죠. 구의 중심을 지나는 면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회전체의 모양 탐구하기. 요거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한번 활동 1과 1번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한번 같이 해볼게. 활동 1. 자, 지금 직사각형을 이렇게 대각선을 연결해서 이거를 돌리래. 이런 거 어떻게 그리면 될까?
자, 선생님이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일단은 자, 이 부분까지 꺾인 선, 꺾인 점, 요 점까지 해서 이렇게 일단 나눠보자. 자, 이 윗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모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선을 찾으면 돼. 모선. 요거를 돌리는 거야. 이게 모선이 돼. 그럼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 있는 부분은 사실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를 모선으로 해서 돌리면 되는 거야. 됐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가 헷갈리는데 요 아래쪽도 사실은 자를게요. 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아래쪽도 이따가 요거는 신경 쓰지 않고 요거를 모선으로 해서 돌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대칭이죠. 자, 이제 중간 부분이 문제인데 중간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거는 자, 요 가운데 부분 찾아야 돼. 딱 정확하게. 그러면 이 부분을 자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부분을 찾으면 자, 요 위에 부분은 이쪽은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를 모선으로 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이쪽을 모선으로 해서. 그럼 어떻게 되니?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어디를 모선으로 해서 자, 이 부분을 모선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버리는 거예요. 이쪽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선을 잘 찾아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선이 되는 거를 표시하면 여기서 여기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부분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활동 2번 옆에 거 각자 해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선생님이 지금 올려놓은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 풀어서 프린트해서 풀도록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동영상 수업은 수고하셨습니다.